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쩌면 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을 했죠. 바로 대만 선거입니다. 대만과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어떻게 되냐의 완전히 그냥 핵심 키포인트죠. 그런데 대만은 정말 우리가 바랬던 것처럼 이 반중 인사인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고 일성으로 굉장히 강력한, 어쩌면 중국에게는 엄청난 도발이 될 만한 그런 발언을 했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어떤 식으로 응답했나, 정말 기가 찬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북한이 극초음속 회피 기동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 준비가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제 심층 분석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라인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대외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 외교가에서 최고의 지한파로 손꼽히는 전문가가 이와 똑같은 조언을 해 주목됩니다. 미국의 대선 전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트럼프 복귀설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트럼프가 흥미를 느낄 만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트럼프의 동맹 이너서클 안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월 15일 밝혔습니다. 전현직 국무장관과 외교관, 언론인 등 5천여 명으로 활동하는 미국 최고의 외교 싱크탱크, 미국 외교협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스나이더 연구원은 오는 4월 한미경제연구소 KEI 소장으로 내정됐는데요. 그는 최근 트럼프 돌풍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붕괴 가능성을 경고한 책 미한 동맹 왜 무너질 수 있고 왜 그래서는 안 되는가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 환경이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라 불리는 미국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결합하면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마디씩 거두는데 정작 동맹 내부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집권하면 기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내놓은 데이비드 정신과 같은 합의를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동맹 프레임워크에 트럼프를 단단히 끼워 막는 것이 중요하고 그가 흥미를 느낄 만한 정치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같은 미국의 새로운 리더에게 동맹과 협력하지 않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미국이 흥미를 느낄 만한 미끼를 제시하고 알박기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어제 김정은은 매우 똑똑하고 매우 거친 사람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별 문제 삼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미국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부디 우리 정부가 마지막 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네, 아이오와 코커스 장면인데요. 주말간 했죠. 영하 27도의 혹한의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구름 인파가 모여들었죠. 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라는 건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나는 트럼프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다. 그러나 바이든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트럼프는 그래도 일이 생기면 결정이라도 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바이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심층 분석을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안보적으로 이러한 위협이 올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경영자적 마인드로 미국 대통령에 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왜? 경영자니까. 정치인은 손해를 보고서도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경영자는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죠.
자신의 주주인 자신을 뽑아준 그 미국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게 이제 최선의 어떤 가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 이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같은 편이 됐다라는 인식을 주고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도움이 되니 우리도 대한민국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상호 교환적 give and take 동맹이 돼야 된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한미경제연구소 KEI 소장으로 내정된 미국의 저명한 지한파 학자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지 아무튼 뭐 이분이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중국, 북한 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마디씩 하는데 동맹, 정말 중요한 이 동맹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인기는 국방TV에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정치인들 정신 바짝 차려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경영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정치적으로 들이대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경영자적 마인드로 해서 우리가 매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월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도 후보가 경쟁 후보들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차기 총통에 당선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당선 일선과 미국의 태도인데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이어 대만에서 심각한 안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 대만은 지금까지 국가였던 적이 없으며 대만 독립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이후로도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1월 14일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대만 선거는 중국의 지방 사무에 불과하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기본 사실을 바꿀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만 독립은 대만 동포의 안녕을 위협하고 중화민족의 근본적 이익을 훼손하며 대만 해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길이자 죽음의 길이라며 중국은 결국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1월 13일 밤 당선 확정 소감에서 이번 결과는 중화민국 국민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편에 서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중국 공산당의 경고로 풀이됩니다. 민진당 내에서도 독립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신조륙에 속하는 라이칭더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신냉전 체제를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선봉에 서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대만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미국은 대만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 총통선거, 미국의 중동 전쟁 개입, 국방장관 등 주요 인사의 장기 입원 등 안보 악재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캠프 데이비드로 휴가를 떠났는데요. 그는 휴가길에 오르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한마디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집권 이후 대만에 대한 주요 무기 판매를 미루거나 취소시키는 등 대만의 군사적 억제력 강화를 방해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미국은 최근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의 보도에 드러나는 것처럼 유사시 대만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력도 크게 약화된 상태여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칭더 당선인이 대만 독립과 반중 친미 노선을 뚜렷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과 전쟁 위험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만의 새 정부 당분간 숨을 좀 고르고 자체적인 전쟁 억제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민진당의 현재 부총통이죠. 라이칭더 후보가 여유있게 2위 후보를 따돌리고 국민당 후보죠. 따돌리고 이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되고 첫 소감을
중화민국 국민이라고 했어요. 주로 대만이라고 했지 중화민국 요즘 잘 안 쓰는데 중화민국이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국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독립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권위주의가 뭡니까?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니들은 독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선봉에 선다 라고 일성을 했더니 왕이 외교부장은 그 지방 사무에 불과해. 대만은 그냥 우리 지방이야. 그리고 만약에 독립하려 하면 죽음의 길이다. 죽여버린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미국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시기에 휴가를 떠나요. 물론 우리 문화와 미국의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떠나는 것은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기준에서 보면 국방장관 지금 누워있죠. 전립선암 수술 후유증으로 누워있죠.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심장판막증 수술해서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후티를 폭격하고 하는 이 제한적 전투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대만 선거가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휴가를 떠나요. 뭐 좋습니다. 그들이 문화니까. 자, 그런데 자, 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대만 총통 당선자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선봉에 선다. 뭐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고는 가버렸어요. 와, 뭐 대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죠. 이 바이든 들어와서 이 미국이 대만에 약속했던 계약했던 이 군사 무기들 M1 전차 지금 뭐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게 연기되고 있죠. F-16 전투기 언제 들어갈지 모르게 연기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히트치고 있는 하이마스 29문 계약을 했었는데 그걸 또 11문으로 축소시켜버렸어요. 바이든 들어와서. 그리고 그 11문도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무기 연기시켜버렸어요. 에이테킴스 미사일 하이마스에서 쏘죠. 그 에이테킴스 미사일 88발 계약했는데 그거 취소시켜버렸어요. 왜? 대만은 그런 공격 무기 가지지 마.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미국과의 데이터링크 시스템 트럼프 때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취소시켜버렸죠. 군함들 트럼프 때 대만판 이지스 구축함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기술 지원 등등 다 했는데 그것도 취소시켜버리고 완전히 중소형 군함으로 가게끔 만들어버렸죠. 이런 상황이에요. 트럼프 때 공군 전력을 312개 비행대에서 386개 비행대로 늘리려고 했던 것을 바이든 들어와서 그걸 취소시켜버리고 지금 이 바이든 들어와서 300여 대의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있어요. 이지스함이죠. 타이콘 대로가급 이지스함. 바이든 들어와서 17척 퇴역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LCS 연안초계함이죠. 이거 9척 퇴역시켰습니다. 그런데 새로 추가되는 군함은 몇 척이냐? 5척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완전히 그냥 전력을 다운시키고 있으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기에 탄약은 다 줬죠. 또 이스라엘 또 하니까 거기다 다 줬죠. 새로 만들진 않죠. 그러면 대만에 전쟁 발생하면 뭐 줄 수 있는 탄약은 있습니까? 또 지원 들어갈 해군 전력, 공군 전력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중화민국이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선봉에 서겠다고 하는데 그 자유민주주의의 패권국인 미국이 아니 걔들은 됐고 이렇게 지금 나와버린 겁니다. 정말 기가 찬데요. 올 한 해 대만이 어떻게든지 좀 넘기고 내년에 미국이 정권 교체될 것 같으니까 트럼프 때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죠. 대만이 그때를 한번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이제 이거는 우리 한반도 이야기입니다. 더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신형 무기의 등장에 우리 군의 방어 전략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1월 14일 오후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탄도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이었으며
미사일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월 15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14일 오후 평양 인근에서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탄도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라며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해당 시험 발사는 주변국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라며 강력한 무기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일 정보당국 분석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14일 오후 2시 55분경 평양 외곽에서 발사되어 동해 방면으로 직선거리 약 1000km를 비행했는데요. 정점 고도는 50km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형인 화성 8형이나 화성 12나형과 다른 신형 모델로 추정되는데요. 북한은 지난 2022년에도 이러한 형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비행거리 700km, 정점고도 50km, 비행속도 마하 10의 성능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 특성은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라기보다는 MARV에 좀 더 가까운데요. 실제로 이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선회 기동을 실시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실전에 배치되면 요격이 대단히 까다로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고체 연료를 사용한 기습 발사 가능 극초음속 무기 전력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는데요. 북한의 위협은 매일매일 새롭게 바뀌는데 아직도 30년 전 북한 위협을 상정한 킬체인과 KAMD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군 세상 달라지는 모습을 좀 직시하기 바랍니다. 와,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1000km를 날아가고 마하 10의 아주 빠른 속도, 극초음속이죠. 그러면서 종말 단계에서 선회를 했답니다. 선회는 좌우 기동을 했단 말이죠. 아니, 이 탄도미사일은 떨어지는 예상 낙하 지점에 우리가 요격미사일 날려야 되는데 여기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다가 요격미사일 날려서 마지막에 유도를 하려고 했더니 쑥 돌아가 버렸어요. 마치 투수가 던지는 슬라이더처럼 쑥 옆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타자 어떻게 됩니까? 헛스윙 하죠. 타자는 이 오른쪽 스트라이크 라인 그 걸쳐서 오는 스트라이크로 생각하고 휘둘렀는데 쑥 빠져나가 버려요. 헛스윙 하는 겁니다. 즉 못 막는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군은 어떻게 하냐? 아직도 킬체인이다. KMD다. 킬체인은 뭐냐? 고체 연료가 아닌 액체 연료. 노동미사일, 액체 연료니까 그 노동미사일 동굴에서 끄집어내서 기립하고 액체 연료 집어넣고 1시간 40분 걸리니 우린 30분 만에 타격해버리면 우리가 맞을 일 없어. 이게 킬체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체 연료를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꺼내서 쏘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킬체인에서 선제 타격합니까? 안 되는 거죠. 킬체인이란 말을 이제 쓰면 안 돼요. 왜? 고체 연료니까 그냥 선제 타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K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국과 연합해서 이 감시 정찰을 하면서 그걸 정보 공유해서 여기 하는 이 시스템 안 하려고 좌파들이 미국의 MD 편입하냐라고 하도 뭐라 하니까 그 말 안 들으려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다. 그 얘기 또 이제 방산업체 이익도 들어가 있고. 자, 이래서 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 실시간 탐지할 능력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미국하고 같이 해야 되죠. 그걸 또 안 하려고 굳이 해요. 방산업체의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 물려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렇게 계속 새로운 형상의 회전, 선회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자, 2022년도에 쏘았던 게 활공형이에요. 이건 점프하는 거죠. 어떻게 여기다가 요격미사일 미리 날려보냅니까? 점프를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쏜 거는 선회를 해요. 선회를. 어디로 얼마나 선회할지 어떻게 알고 거기다 요격미사일 미리 날려보냅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개념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김관진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살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의 정신, 그분의 의지 이런 거는 정말 박수 쳐주고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연세가 지금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개념이 발전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관진 장관이 재임할 때 만들어놨던 킬체인이다, KMD다 이거 다 이제 그때 만든 거니까 지금 계속 이 안보 분야의 최정점에 계속 군림하다 보니
그 후배들이 지금 들어온 국방장관이다 뭐다 그걸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경이니까. 이분이 장관 시절에 만들어 놓은 이 개념을 건드리면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까봐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관진 장관이 재임하던 그 2010년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 시기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다른데도 불구하고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관진 장관께서 야, 내가 있을 때하고 지금 상황 많이 다르잖아. 그거 한번 니들 탁 뒤집어.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눈치 보고 가만 놔둘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다 뒤집은 개념 새로 한 가져와봐. 나는 이제 잘 모르잖아. 가져와봐. 결정은 내가 해줄 테니까 갖고 와. 걱정하지 마. 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이걸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워요. 왜? 우리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